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후에 부산에 나타났다. 이준석 대표가 왜 부산을 갔느냐,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지난 2016년이었죠. 김무성 당시의 대표가 옥쇄파동,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 등록 마감 하루를 앞두고 옥쇄를 들고 부산을 찾았다. 당시에 영도다리를 찾았죠.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가 영도였으니까 영도다리를 방문한 그 옥쇄파동을 연상을 시킨다. 사실은 당대표가 현재 없어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하필 부산을 찾았느냐 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화제는 이준석과 김종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죠. 윤석열은 이 대선 전국을 헤쳐나가면서 누구랑 헤쳐나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동안 형성되어 있는 이 야권의 계파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계파들 중에서 윤석열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대선 전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중요한 윤석열의 선택,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윤석열의 말도 있고 또 윤석열 측근 주변의 말들도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윤석열 후보가 방문해서 대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삼국지 가운데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느냐? 혹시 삼국지 이야기가 아니라면 젊은 시절에 어떤 문학 작품을 좋아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삼국지 얘기를 하면 현실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삼국지 얘기는 하지 않고 러시아의 장편 소설 닥터 지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닥터 지바고를 감명 깊게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삼국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여권 쪽에서는 삼국지도 읽지 않은 것이 아니냐, 왜 동문서답하느냐, 이런 얼토당토하는 비판을 하기도 했고, 닥터 지바고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만약 윤석열이 현실 정치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은 삼국지에 정말 어떤 인물을 좋아할까, 어떤 인물을 닮아가고 싶어 할까, 어떤 인물과 현재 중첩이 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닥터 지바고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마 샤리프였죠. 그 영화 배우 주연을 했던 오마 샤리프가 여주인공과 함께 그 설원, 하얀 눈밭을 마차를 타고 달리는 그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윤석열은 정말로 삼국지에서 어떤 인물과 지금 닮아가고 싶고 유사한가 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에서 위초고, 조조, 유비, 손권이 있고 이 삼국을 모두 통일하는 사마이가 있죠. 윤석열이 조조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사마이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삼국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 지금 야권 부분에, 야권의 대통합 이 부분을 놓고 삼국지와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정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의 야권의 상황, 야권의 통합 이 부분이 삼국지 그 소설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점을 윤석열 후보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삼국지에 대해서 애써 대답하는 것을 피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인물은 사마이가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야권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소위 친이, 친박, 그리고 그 이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소위 김종인, 이준석 계통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 계파로 나뉘어져 있다. 윤석열 후보는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번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머릿속에는 이 야권 전체의 통합,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윤석열 후보 자신으로 모두 재편, 통합되어야 한다. 그 통합의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 승리가 올 수 있다. 선거 승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야권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또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야권이 전체가 재편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넓은 생각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김종인과 이준석을 안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버리고 가야 하느냐. 친이든 친박이든 김종인파든 모두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주류와 비주류, 친윤이 이제 주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주류로 되는 이런 큰 권력이 재편되는 야권의 큰 권력 투쟁,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는데 계파에 관계없이 이제 정권 교체에 힘이 될 수 있는 그 순위에 따라서 권력이 재편될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김종인과 이준석을 안고 가야 하느냐, 버리고 가야 하느냐.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김종인과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김종인에게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제의를 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또 김종인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선출된 대표니까,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맡겨서 같이 가자라고 한 것인데, 이게 왜 갈등을 빚고 있느냐? 김종인과 이준석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정권을 쥐고 주류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과도한 욕심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누구도 주류를 용납하지 않겠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정확하게 선택하는, 자신의 선택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주류가 되는 것, 과도하게 권한을 갖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겠다. 그래야 야권 대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에게 역할은 맡기겠지만 과도한 권한은 안 된다. 이준석에게도 역할은 맡기겠지만 이준석이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과도한 권한의 집중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도한 욕심이 없다면 선대위에 합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이 내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김종인과 이준석은 왜 이렇게 과도한 권한을 요구를 하는가?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주변을 친이계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친이계가 윤석열 후보를 도왔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주변에 문고리 3인방 8위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친이계들이 윤석열 후보 주변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겉으로는 선대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김종인, 이준석이 과도한 권한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 다음 친박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국지식으로 펼쳐져 있는 이 야권의 세력 분포, 여기에는 이제 홍준표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각자, 유승민도 있고 각자 이렇게 작은 계파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그동안의 야권의 모든 계파들이 대선에서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통합하고 새롭게 권력 구조를 짜자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충분히 이번 대선에서 함께 가자. 하지만 정도 이상의 권한을 요구한다면 노입니다. 친이계에 대해서 윤석열 주변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소위 친이계라고 하죠. 친이계 중진들, 그 중진들에게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친이계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많은 업적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권한을 갖겠다라고 한다면 김종인과 이준석처럼 노라고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친박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이 대선 국면에서 주류가 될 수 있다, 소위 친윤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홍준표, 안철수 모두 통합해야 한다. 특히 김한길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은 이제 중도를 넘어서 진보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틀을 만들자,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재편하자, 큰 의미의 정계 개편까지 염두를 두고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국민의힘을 확장하자, 야권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렇게 대통합을 해가는 이 과정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가는 과정이다. 대선 승리와 정치 교체, 정치 혁신이 따로 있지 않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이 둘이 함께 갈 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결국은 대선 승리,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잠적을 해서 부산까지 간 것을 보면 이 파문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 부분도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전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김종인과 이준석을 안고 가느냐 안고 가지 않느냐는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달려있다. 윤석열이 제시하는 기준은 이것이다. 대선에 참여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받아들인다. 누구든지 안고 가겠다.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우대하겠다. 하지만 과도한 권한 요구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내비치고 있다. 굳이 서울대학교에서 후배가 삼국지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답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는 지금 삼국지가 그려지고 있을 것이다. 그 삼국 전체를 통일하는 사마이의 구상, 사마이의 전략이 윤석열 후보 머릿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